세계 국제자본에 의해 삼둥반도 한반도를 연결하는 거대 경제 벨트가 만들어지며 한반도 통일과 산동반도의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혹은 홍콩과 마카오와 같은 별도 행정체제가 들어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 한반도의 급부상을 도시들이 거론되는데요. 국토전략기기. 과거 백제인들, 신라인들, 발해인들. 더 멀게는 고조선의 토기가 발견되면서 한민족의 잊혀진 옛 국토로 알려진 산동반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자유민주주의의 경제벨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세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제금융자본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산동반도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이 향후 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지역으로 변모될지 주목됩니다. 놀라운 점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국제철도 노선이 바로 산동반도와 한반도를 이어주면서 중국 대륙의 모든 물류와 자본이 한반도로 몰릴 것으로 전망되며 한반도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맞추어 통일 한국 시대에 급부상할 지역과 도시들이 거론됩니다. 그럼 어느 도시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백령도. 백령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가장 가까운 섬으로서 한반도 산둥반도 간 해저 터널이 개설될 경우 가장 촉망받는 섬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백령도는 군부대 시설로 인해 섬 주민들의 재선권 행사가 제한될 뿐 아니라 인천광역시에 소속된 지자체임에도 사실상 대한민국의 해외 영토월 경제와 같은 동떨어진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백령도를 끝까지 사수한 우리 국군과 미군 덕분에 백령도를 사수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백령도의 교통편 개선을 위해 김포공항과 백령도를 이어주는 여객 항공노선을 마련하기 위해 백령도 공항이 건설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산둥반도 간 해저 터널이 개설될 경우 백령도는 어마어마한 관광지이자 물류의 허브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령도는 사실상 북한 앞바다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옹진반도를 통해 개성 그리고 서울,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만들어지면서 백령도 섬은 마치 제주도, 울릉도와 같은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북한이 해주시. 북한의 옹진반도에 위치한 해주시입니다. 삼둥반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해저 고속철도망이 바로 해주시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주시는 옹진반도의 핵심 요충지에 위치할 뿐 아니라 한반도의 주요 평야지대인 연백평야를 끼고 있어 예로부터 농경문화의 중심지였고 서해에서 따뜻한 수분기를 머금은 스빌란 태풍이 연백평야를 적시며 벼락산맥의 산줄기에 부닥쳐 아주 수빈한 한반도에서 보기 드문 유럽식 선의 위험성 기후의 조건을 부분적으로 만족시켜 아주 사람이 살기 쾌적한 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게다가 널찍하고 해안선이 복잡한 바다를 끼고 있어 해산물도 풍부하여 한반도의 핵심 식량 창고 중 한 곳인데요. 놀랍게도 해주시는 38도선에 정확하게 걸쳤던 지역으로서 해주시의 남쪽 끝 반도 지역은 원래 북한령이 아닌 한국령으로 됐어야 하지만 한국전쟁의 상황을 거치며 해주시를 비롯한 옹진반도 대부분을 북한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산동반도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연결하는 핵심 선상에 위치한 도시로서 급격한 개발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개성지역과는 다르게 해안선을 끼고 있는 특성상 남북한 선박 교통의 핵심 요충지로 부상하게 되어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통해 평양, 원산, 그 다음에 대도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주시는 개성을 통해 경기 서북부와 서울로 직결되는 경의선 라인으로 향하는 철도 노선과 또 해주시에서 곧바로 바다를 건너 강화도 인천공항, 인천시까지로 연결되는 분기점에 위치한 교통 결절점으로 통일 이후에 엄청난 수혜를 입을 지역입니다. 세 번째 북한 개성시 산동반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철도는 개성시에서 경의선 고속철도 노선과 합의될 걸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에서 파주 경의선으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노선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평택에서 강남구 수서역의 철도 노선 구간이 완공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는 수서역에서 경기도 일산과 파주로 연결되는 초고속 철도 노선이 지역 깊숙한 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개성시에서 연결됩니다. 때문에 통일과 동시에 개성시는 그동안 중단됐던 개성공업지구의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며, 한국에서는 인건비로 인해 하기 어려운 노동집약 산업이 개성시 일대에서 꽃 피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과 서방 선진국들은 신발, 생산, 의류 생산과 같은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노동집약 산업을 동남아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통일되고 삼둥반도 개성공업지구,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노선이 완공되면 개성공단 일대는 세계 최대의 제조업 생산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삼둥반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국제철도 노선이 완공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지역은 바로 인천광역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산동반도와 백령도 해주시, 그리고 휴전선을 건너 강화도 인천공항 송도국제도시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생길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은 지금보다 더 많은 물류 여객 수요가 필요해지게 되는데, 지금보다 두세 배 이상 더욱 큰 국제공항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은 공교롭게도 통일 이후 엄청난 제조업 제품을 운반할 물류 수요를 처리해 내야 할 공항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의 항공산업 발전에 엄청난 수혜가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의 산하기구 등이 국제기관들이 대거 유치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는 통일 이후의 안보의 리스크가 완전 해소됨으로 인해서 유엔본부 아시아 지부 유치 등 지금보다 더욱 국제 업무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동부, 일본,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 번째, 안산시화공단. 산동반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국제고속철도 노선은 국제업무단지가 형성될 송도국제지구를 지나 안산시화공단, 수도권 최대 제조업 기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을 먹여 살리는 수출 제조기업들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중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밀집돼 한국이 세계적인 제조업 중심 기능을 갖게 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 등에서 노동력을 수입해왔어야 했으나, 남북한 통일 이후에는 해당 지역이 단순 노동지가, 제조업 기지가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과 접목된 자동화 첨단 제조업 지구로 재도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삼박하던 서울 구로공단이 현재는 지식 기반 제조업 기능과 접목된 IT 산업단지로 재탄생하였듯이 안산시와 공단 일대도 기존의 단순 제조업이 아닌 나이키와 접목된 프리미엄 제조업 기능이 갖춰진 산업단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제조업 한국의 위상을 다시 세워 도울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정체된 세계 제조업 공급망에 큰 활력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홍콩을 중심으로 한 선전권저우 마카오 위주간 삼각주산업 벨트가 중국 제조업과 IT 산업의 중심지로서 세계 제조 공급망을 담당해오던 지역이었으나, 2015년부터 홍콩에서 불어닥친 민주화 운동인 우산혁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세계 제조업체들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바이어들은 더 이상 홍콩을 중심으로 한 주간 삼각주에서 생산되는 공급망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현재 중국은 어마어마한 실업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제조업 공간과 물류강이 한반도로 모여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반도는 어마어마한 대화력의 시간이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부산은 산둥반도, 한반도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노선은 부산항에서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부산은 중국 대륙 전역의 물류가 모이는 세계 최대의 항만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둥반도에서 직접 북미와 유럽으로 향하는 항로보다 부산항의 철도로 식구와 환적하는 게 더 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생산될 수출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정부 지역의 모든 해운을 부산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상하이항 닝보저 오산항이 세계 최대의 항만물류 처리를 담당하였으나 산둥과 한반도 터널이 연결되면 부산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북극 항로 개막과 동시에 부산항이 있는 대한해역이 마치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과 같은 지정학적 결절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산은 2030년 세계의 엑스포를 한국에서는 최초로 고민 등록 엑스포를 유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태리로마가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유엔에서 부산항에 거대한 해상 도시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유엔에서 직접 부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세계 거대 자본과 국제의 엘리트들은 한반도 통일을 비롯해서 산둥간도 한반도를 연결하는 거대 해저 터널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중 핵심 중심 국가는 대한민국인데요. 향후 한반도 통일과 동시에 산둥반도와 한반도가 서로 해저 터널 및 초고속 전철망이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어지는 가운데 상하이, 홍콩, 선전, 주간 삼각주, 베이징 등지에서 서방 기업들이 탈출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삼둥반도 일대에는 독일, 일본, 영국 등 핵심 서방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산둥반도의 핵심 도시 칭다오에서 개최된 다국적 기업 지도자 정상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반중국 연대의 스크럼이 서방에서 짜여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비롯해 이태리 총리, 일본 전 총리, 헝가리 총리 등 주요 글로벌 리더 인사들이 참석 연설을 할 뿐 아니라 서방 핵심 기업들의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삼둥반도 끝자락 엔타이에서는 세계 최대 할인 밀집 지역인 코리아타운 조성이 계획되면서 삼둥반도 일대가 색다른 분위기로 변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산둥반도의 무역액은 2011년도에만 5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전체 대중무역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심각해지는 양국의 악화되는 여론 속에서 산둥성 주민들은 한국에 대한 애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동족. 는 공통점을 찾기 위해 학계의 움직임이 있고 또 한국에 건너온 수많은 화교들이 바로 이 산둥성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 대륙의 물류산업과 제조업 산업은 저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비롯해서 산둥반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터널 개설로 인해서 중국 대륙 전역의 물류가 한반도에서 처리될 것이고 제조업 기능 역시 통일 한국이 담당하게 되어 한반도는 유례없는 대우관과 전성기가 앞으로 100년 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국제 리더들의 계획 속에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통일을 대비해야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서고